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HSK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의 문제는 제가 직접 최신 기출 패턴을 분석해서 선정한 HSK 5급 문제인데요. 최신 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문제 플러스 문정아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HSK 5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 HSK 5급은 4급과 마찬가지로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듣기 파트는 1, 2부분으로 나뉘고 독해 파트는 1, 2, 3부분, 쓰기 파트는 1,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HSK는 스킬이다 5급 강의에서는 매 강마다 한 영역씩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쪽집게 과외하듯이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지금부터 HSK는 스킬이다 5급 1강 시작합니다. 听力第一部分 자, 그러면 HSK 5급 듣기 우리 제1부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듣기 1부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총 2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듣기 1부분 문제풀이 요령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듣기 1부분은요. 보기 분석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기 분석 많이 하기. 제가 이렇게 적을 때 여러분도 메모하시면서 하나하나 스킬들을 전수 받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시간과 장소 또는 인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며 듣기. 세 번째, 남녀의 어투 파악하기. 때로는 상냥한 말투였다가 때로는 좀 앙칼지게 좀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말투였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답안 가운데 긍정의 답안도 있고 부정의 답안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인 어투라면 플러스 표시를, 부정적인 어투라면 마이너스 표시를 그때그때 해두시기 바랍니다. 남녀 둘 중에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인지. 자, 그 다음 어려운 문제는 패스.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쉬운 것부터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쉽다고 함은 딱 들리고 그리고 바로바로 정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괜히 끙끙 앓고 막 잡고 있다가 시간을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 핵심어 잘 듣기. 문제만 잘 들어도 우리가 고득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문제풀이의 핵심 팁 안내해 드릴게요. 주어나 공통된 단어. 자, 여기서 공통된 단어라는 것은 주어가 공통될 수도 있고요. 수어가 공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 뒤에 세로줄을 쫙 그어줍니다. 다음, 수어의 밑줄 긋기. 부사나 시간 명사가 나온다면 강력한 힌트이기 때문에 이 부사나 시간 명사에 동그라미 표시. 자, 그리고 차별화된 단어.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서로 차별화된 그런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 그래야 눈에 띄니까. 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표현에는 마이너스 표시를 그때그때 해둡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문제풀이 요령과 핵심 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주어지는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 분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 분석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게다가 공통된 단어가 나온다면 세로줄 쫙 그시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공통된 단어가 보이나요? 그렇죠. 바로 小时이란 단어가 공통된 단어죠. 따라서 이 小时 앞에다가 세로줄을 쫙 거주고 2个半, 1个半, 4个多, 3个 이렇게 해서 4개의 보기가 숫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시간이 소요되었을지 잘 듣고 문제 풀어보세요. 现在开始第一题。一，你知道吗？从这里到上海，走高速公路就只需要1个半小时。真快！我坐长途车来，可是用了接近4个小时呢。从那里到上海最快需要多长时间？
자, 여러분, 듣기 문제. 사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아주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핵심어를 딱 포착해야 됩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你知道吗? 너 알아? 从这里到上海走高速公路. 여기서 보시면 이곳에서부터 상해까지 해서 从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란 뜻이고요. 走는 가다란 뜻이 있죠. 高速公路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就只需要一个半小时.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쫙 꺼주세요. 一个半小时. 그러면 여러분, 단지 1시간 반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一个半小时 외에 또 들려지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남자는 여기에서 상해까지 1시간 반 걸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 여자가 말하죠. 真快, 정말 빠르다. 我坐长途车. 장투车는 장투汽车의 줄임말인데요. 장거리 버스를 말합니다. 내가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면 可是用了接近4个小时呢. 여러분, 여기서의 可是 그러나란 뜻이 아니에요. 부사로 정말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면 정말 거의 4시간가량이 걸리는데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질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핵심 팁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듣기 일부분 문제풀이 요령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문제만 잘 들어도 핵심어만 잘 들어도 고득점 받을 수 있거든요. 从那里到上海 그곳에서부터 상해까지 最快需要多长时间 자, 가장 빠른 시간으로 몇 시간 정도가 걸리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시간, 최단 시간은 바로 一个半小时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B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함께 볼까요? 여기서 旅游란 단어가 눈에 딱 띄는데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旅游란 단어가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그 다음 A는 花钱多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花钱 돈을 쓰다란 뜻인데 여행은 돈을 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뜻이니까 부정. 그 다음 旅游很累 여행은 아주 피곤하다, 부정 마이너스. 旅游好处多 여행은 좋은 점이 많다, 긍정 플러스. 对旅游不感兴趣 不感兴趣 동그라미 마이너스 표시.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부정이 3개, 긍정이 하나인 복인데요. 이와 같이 부정이 3개고 긍정이 하나면 이 긍정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바로 표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 풀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럴지 먼저 들어보죠. 2. 你可真喜欢旅游啊！我认为旅游不但能够欣赏风景，还可以增加见识。难的主要是什么意思？ 자, 2번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你可真喜欢旅游啊. 여기서 可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1번 문제에서 可是이란 단어에다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가 아니고 정말로, 진짜로, 그렇죠. 중국어에서 可란 단어 또는 可是란 단어는 정말로, 진짜로 강조할 때 써주는데요. 보통은 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속사로 쓸 때는 뒷절 문두, 그러니까 뒷절 문장 맨 앞에 쓰인다는 것. 그래서 너 진짜 정말로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자, 喜欢이란 단어에다가 역삼각형을 旅游에다 삼각형 표시해 주시고요. 남자가 말합니다. 我认为旅游不但能够欣赏风景 여기서 不但네모박스 그리고 还 네모박스 내가 여기기에 여행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还可以增加见识 增加역삼각형 见识 삼각형 자, 윗부분에서 欣赏风景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해 주시고요. 欣赏은 감상하다, 风景은 풍경,
增加는 증가하다, 见识는 식견. 네, 사성 경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자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여행에 대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었죠. 또한 어떤 풍경을 감상한다던가 또 식견을 넓힐 수 있다든가 시야를 넓힐 수 있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었기 때문에 답안 중에서 긍정적인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C, 旅游好处多가 됩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에서는 A, B, C, D 단어 중에서 동사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나마 핵심어는 눈에 띕니다. 喜欢唱歌, 唱歌 동그라미. 讨厌看书, 일단 부정적인 답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표시해주고요. 책 보는 거 싫어한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자, C, 会做家务, 가사일을 할 줄 안다. 자, 家务에다 일단 동그라미. 그 다음 周末要上课, 주말에 수업해야 된다? 이런 경우 좀 드물죠. 자, 상식선에서 D는 답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컨대 답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진짜로 답이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 거서 답안을 제거하는 방법을 속어법이라고 그래요. 해서 듣기 문제든 독해든 간에 상식을 동원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과연 D가 답이 아닐지 잠시 후에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3. 小文，你不上课的时候做些什么呀？很多事情，比如看书、听音乐、上网，周末还会帮妈妈做些家务。关于小文，可以知道什么？ 자, 3번 문제 잘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다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남자가 말합니다. 小文, 사람 이름으로 이 小자 많이 씁니다. 小文啊,你不上课的时候做些什么呀? 너 수업하지 않을 때 뭘 하니? 라고 물어봤죠? 做什么? 에다가 역삼각형, 삼각형.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자가 뭐뭐뭐 한다라는 그 대목에 집중해서 듣고 체크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여자 말합니다. 很多事情, 많은 일들을 하지. 比如, 예를 들어서 看书. 자, 첫 번째 看书는 보기 A를 보시면 책은 안 나오고요. B에서 讨厌看书가 있는데 책 보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책 본다고 했죠. 따라서 B는 오답입니다. 听音乐, 听音乐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의미이지 喜欢唱歌 A처럼 답하지 않았죠. 따라서 A도 오답이 되겠네요. 上网, 인터넷에 접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모든 동사구들이 핵심어들이었습니다. 자,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가 배제됐고 다음 내용 周末还会帮妈妈做些家务. 주말에는 엄마를 도와 가사일을 하기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분이 할 수 있는 일, 주말에 하는 일은 주로 뭐다? 그렇죠. 이 핵심 문장을 토대로 답은 C, 会做家务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러분, 특히나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화자의 두 번째 말이었죠. 항상 듣기 파트에서는 첫 화자의 첫 말, 그리고 두 번째 화자의 마지막 말에 집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关于小文, 질문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小文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바로 가사일을 할 줄 안다. 정답은 C가 되겠고 D 답안의 경우 周末要上课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했고 상식선에서 답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답은 C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듣기 1부분 문제, 3문제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문제 풀 때 항상 보기 분석은 많이 하시고 인물을 시간, 장소에 이어서 인물 표시를 하면서 들어주시고요. 남녀의 어투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긍정의 어투인지 부정의 어투인지. 그리고 보기 분석할 때도 긍정, 부정 표시 그때그때 해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패스. 어떤 문제부터 풀기? 쉬운 문제부터 풀기. 어려운 문제는 그냥 바로바로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만 잘 풀어도 7, 80점대의 안정적인 점수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속 핵심어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1번 문제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2个半小时, 그 다음 4个小时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하지만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 첫 번째 화자의 첫 마디에 숫자나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인물이 나온다. 그럼 반드시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주어나 공통된 단어 뒤에 세로줄을 거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경우 1번 문제에서는 小时 앞에, 또 2번 문제의 경우는 旅游 뒤에, 또 3번 문제는 서로 각기 다른 단어에다가 밑줄 걷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어나 공통된 단어 뒤에 세로줄 긋고 난 뒤에 수로에다가 밑줄 긋고 부사나 시간 명사의 동그라미, 차별화된 단어가 있다면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고 부정적인 표현은 마이너스 표시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2번 문제의 경우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답안이 3개가 나왔고 긍정적인 답안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렇게 부정이 3개, 긍정이 하나면 뭐가 답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바로 긍정적인 답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풀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듣기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3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듣기 일부분의 내공 튼튼하게 다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大家辛苦了，再见。